세상이요. 이번 사건 접하시면 세상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나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김묘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건입니다. 사건 경위부터 좀 말씀드리면요. 네네. 지난 10일 오후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정확하게는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여성 운전자가 이 주차장에 들어가려다가 시간이 좀 지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뒷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기도 했는데 네. 실랑이가 벌어진 거죠. 네. 근데 이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었기 때문에 60대 아파트 경비원이 싸움을 말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20대 남성 운전자는요, 경비원에게 밤길 조심해라 등의 폭언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 폭언이 멈추는 게 아니라요, 폭행으로까지 번지게 되는데 어머나? 차마 입으로 전하기도 굉장히 좀 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경비원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고 어머나? 경비원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결국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디서 이런 20대 머리에 피도 안 마른 20대가 지금 60대 경비원이면요. 안진용 기자님 아버지 뻘도 훨씬 더 되는 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서 저런 무리하게 저런 짓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게다가 이 경비원은 이 상황을 중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차별 폭행과 폭언이 쏟아졌던 거죠. 게다가 이 사고가 발생한 지점, 이곳은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었고 머리를 부딪힌 부분은 안타깝게도 단단한 쇠붙이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런 곳에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으니까 굉장히 크게 다칠 위험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경비원 결국은 머리를 부딪혔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과호흡 상태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나. 이 피해 경비원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서 수술을 받았지만 결국은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안타깝게도 어젯밤 결국 숨을 거뒀습니다. 뭐라고요? 이 어처구니 없는 저 20대 저 인간의 저 망나니 같은 짓 때문에 지금 애꿎게 60대 경비원 그 주차 승강이를 말리던 그 60대 경비원분이 끝내 사망했다고. 아니 최재봉 교수님, 이게 지금 믿기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근데 믿기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침마다 뵙던 분인데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얘기까지 해요. 세상에. 아침마다 뵙던 분, 그렇게 인사 잘하시던 그 경비원 아저씨가 갑자기 싸늘한 죽음으로 돌아왔으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파트 주민들도요, 그간 마주치며 인사를 나누던 이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크게 분노를 표출을 했습니다. 세상에. 이 경비원분 원래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요. 사업을 정리하고 지난 5월부터 여기 경비원으로 일을 하셨대요. 이 아파트에서. 그런데 워낙 싹싹하셔서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주민들과 잘 지냈던 분이고 늘 주민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도우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관리사무소의 말에 따르면 이 남성 있잖아요. 가해 남성, 이전부터 경비원들과 마찰을 빚어온 늘 그랬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컴플레인도 많이 걸던 사람이다. 뭐 불평 불만도 많았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릇이 어디 갑니까? 이런 참사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아니 이 경비원분은요, 숨진 경비원분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현직에서는 은퇴하셨지만 사업을 정리하고 은퇴하셨지만 아직도 우리 60대는 이제 일할 기운이 팔팔하니까 경비원으로 아직 내 몸을 하나는 건사할 수 있어, 나 일할 수 있을 때 일할 거야. 경비원분 열심히 일하시던 그런 분인데 최명견장이 하루아침에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을 당했어요. 지금 유족분들 얼마나 지금 분통 터질까 진짜. 우선 이 일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족분들은 더 깜짝 놀랐겠죠. 그러겠죠. 왜냐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분이 아프다가 돌아가셔도 굉장히 슬픈 일이지만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아하. 그런 다음에 죽음에는 전혀 본인의 책임이 없어요. 아하. 만약에 어느 위험한 산으로 오르다가 잘못됐다. 그럼 그거는 나의 선택에 책임이 전혀 없지요. 그런 다음에 이 죽음에는 굉장히 억울한 일이 있는데 결국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안 되는 폭행을 받아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가족들은 더욱더 슬프고 괴로워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세요. 지금 유족분들의 그 입장 나왔잖아요. 한순간에 저 가정은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한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셨고요. 이 60대 경비원분은 또 이 60대 경비원은 만약에 노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분들의 어엿한 또 소중한 자제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한 가정을 이렇게
풍비박산 내고 말아서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20대 저 남성의 저 엄청난 어처구니없는 행동 때문에요. 허주현 변호사님, 저 못된 인간 진짜 아니 이거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최대한 무거운 처벌로 엄히 다스려야 되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가족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달라, 사건을 면밀하게 조사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이 남성에 대한 혐의가 원래는 피해자가 의식불명, 그러니까 뇌사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망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중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어젯밤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혐의는 살인 또는 상해치사 혐의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형량은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가해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해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죠. 네. 오늘 오후에 열리고 있는데 구속 여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이 못된 이 몹쓸 인간, 이 망나니 같은 인간 20대 남성이에요.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진짜 법정 최고형을 좀 내렸으면 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의 똑같은 마음이실 텐데 앞서 얘기하시는 혐의 중에 지금 이미 이분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몹쓸 인간에게 적용되는 혐의가 살인이냐 상해치사, 혹시 이게 어떤 큰 형량의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형량의 차이는 상해치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죽이려는 고의가 아니라 다치게 하려는 고의로 폭행을 하고 가격을 했는데 이게 자기가 의도했던 범위를 넘어서서 사망의 결과에 이르른 과실범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의도한 것보다 더 큰 범죄가 실현이 된 그런 범죄를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처음부터 살인을 의혹한 고의범인 살인죄와는 형량이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상해치사로 판단이 된다라고 하면 징역 5년 안팎으로 선고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상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것이요.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기가 육안으로 봤을 때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60대의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다가 결국에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렸다라고 하면 이런 폭행을 가했을 때 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런 예견 가능성, 그리고 그런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지라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는 살인죄로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수사 결과와 혐의 적용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몹쓸 인간아, 앞차가 지하 주차장에 좀 늦게 들어간다고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진다고 그거를 시비를 걸다가 말리러 경비원을 이렇게까지 무참히 목숨을 앗아가는 건가? 그런데 보세요, 이 몹쓸 인간 20대 남성도 부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모도 물론 대한민국 연좌제는 아니지만 평생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그 유족분들한테 평생 반성하고 싹싹 비세요. 정말 그래야지 그나마 유족분들의 그 응어러진 마음을 조금은 달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경악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